에서 뭐해? 응? 진도나 나가자. 진도나 나가자 얘들아. 센 좀 한번 쭉 펴봐. 센 한번 펴보시고. 혹시 내 거 빨리 채점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 있어요?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일단 없는 걸로. 오케이. 일단 센 펴고 도함수 활용 2. 진도 나갑시다. 도함수 활용 2. 자, 도함수의 활용 파트를 하고 있고요. 활용 2예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서는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극대, 극소에 대해서 나오는 파트예요. 그리고 이제 극대, 극소 한 다음에 이제 3, 4차 함수 그래프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증가한다 혹은 감소한다 라고 했을 때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좋냐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면 돼요. x1이 x2보다 크거나 클 때, 그죠? 이것일 때 f의 x1이 f의 x의 2보다 이거다. 이거면 사실 우리가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차함수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가운데 있는 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우리가 감소한다 라고 얘기하고 이쪽 우리가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 감소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 애들이 아주 학평 끝나서 기분이 좋은가 보네. 감소하는 경우를 우리가 도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좋아 죽겠네요. 그죠? 증가하는 경우는 너무 심한데? 어떡하냐 쟤는. 내가 가볼까? 다 왔어. 감소하는 경우는 도함수가 음수, 그죠? 증가하는 구간은 어떻게 돼? 도함수가 양수인 구간이고. 그 다음에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요 점을 우리가? 도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도함수의 부호 변동점.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때 우리가 얘를 극값. 극값 중에서 내는 극소값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극소값이나 극대값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 자체가 아주 좁은 범위로 우리가 딱 그 구간을 봤을 때 그 구간에서 더 이상 큰 값, 더 이상 작은 값이 없을 때 그 점에서의 값이 가장 작을 때 우린 얘를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감소한다, 증가한다 해서 요거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얘들아. OX 이거 작년에도 아마 했을 텐데 F'X가 양수야. 양수면 fx는 증가한다. 이거면 이거이다. ox. 양수면 증가한다. ox. 5예요. 증가하면 0이다. 증가하면 도함수의 값이 양수다. ox. x, x야.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발레를 기억해야겠죠. 왜 x예요? 왜 x죠? 왜 x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그냥 챙겨 놓으면 돼요. y는 x의 세제곱의 그래프인 경우에를 보면 어떠한 두 점을 잡아도 큰 x 값을 대입했을 때 y 값이 커요. 근데 보면 요 점 있죠, 요 점.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얘가 몇이에요? 0일 때 접선의 기울기 준비는 몇이요? 0이죠, 그죠? 그래서 0보다 크다는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f의 프라임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일 때 f의 x가 증가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fx는 증가냐? ox. 승현 ox. 찍어 빨리. 5x야. 5? 여기서도 5였는데 여기서도 5일까? 서현, fx가 증가야. fx가 증가인데
그럼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5x. 5. 이건 5죠. 서현 이거는 5야 x야. x. 이건 x죠. x인데 왜 x일까를 생각을 하면 요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를 보면 그죠? 여기에서 두 점을 잡았을 때는 함수값이 같잖아, 그죠? 요거에 반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x, 요거는 5 이렇게 되는 거. 요 정도만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요거 아마 이 내용은 아마 선생님 처음 설명할 때 똑같이 하는 거여서 아마 작년에도 똑같이 설명했을 거고. 자, 극대 극소의 값 요것들을 설명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좁은 범위에 그 구간을 생각을 했을 때 그 구간에서 더 이상 큰 값, 더 이상 작은 값이 없이 그 점이 가장 큰 점일 때, 큰 y값일 때 우리는 걔를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얘기하고 물론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요 점이 극대값이 될 거고 미분 가능성과는 상관없어요. 극대, 극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 점도 극대값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연속이 아니어도 요 점에서 극대값을 갖는다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극대다, 극소다라고 하는 건 미분 가능성이나 어떤 뭐 연속성이랑은 관계가 없다는 거. 그거 일단 첫 번째 기억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미적분 1 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적분 1을 하고 있는데 미적분 1은 어떤 함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미적분 1은? 어떤 함수? 미적분 1과 미적분 2의 차이점 뭐예요? 그렇지. 미적분 1은 다항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분 1은 대상이 뭐냐면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고 요거를 우리가 배운다고요. 오케이? 그럼 다항함수는 무조건 다 연속이잖아요. 연속. 그죠? 얘는 무조건 다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적분 1 파트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어디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극대 혹은 극소는? 극소는 어디에 존재? 도함수의 어디에? 부호 변동점. 여기에서 우리가 극값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만약에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오케이? 그러면 요게 y는 f의 프라임의 x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요 부분 어떻게 돼? 도함수의 값이 양수니까. 도함수의 값이 양수니까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죠? 이 증가하다가 이 부분 어떻게 돼? 감소하고. 감소하다가 뭐 해? 증가해.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는 그 경계, 요 점이 뭐예요? 우리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요 점에서 무슨 값을 가져? 극대.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는 요 점에서 뭘 가져요? 극소값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저것도 그래프의 개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증가하다가 감소하네.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여기서 극대. 여기에서 극소니까 그래프는 뭔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갖겠죠. 그렇죠? 이런 거 알 수 있고. 근데 마찬가지로 부호 변동점이라고 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여기서 뭐야? 감소 0. 감소 0 이렇게 되니까 요 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다가 0이었다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점에서 뭐예요? 극소값을 갖고 여기서 증가하게 돼. 이런 형태의 값을 가지니까 부호 변동점이 아닌 이렇게 접하는 점에서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면 돼요. 오케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죠. 3차 함수의 그래프.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하면 도함수 y는 f 프라임의 x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일 거고요. 물론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다고 가정했을 때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뭐 공중에 떠 있을 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설명은 어차피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제외하고 일단 제일 기본적인 중요한 요것만 일단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면 준민아 요점에서 뭘 가져? 극대값. 요점에서 뭘 가져요? 극소값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요점에서 뭘 갖는지 알아요? 그래프를, 그렇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설마 이거 도함수를 통해서 원래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데 여기서 x축 그리는 사람 없겠지 이제는, 그죠? 근데 작년에 그렸던 거 기억나지? 이거 그려보라고 하면. 근데 x축 요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프의 개형만 확인합니다. 자, 여기 극대값을 가져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는데 얘는 뭐야? 이 점의 y좌표라고 하는 건 도함수의 값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낮아졌다가 점점 감소긴 하지만 점점 증가해서 여기서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내려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점에서 뭐고요? 극대. 요 점에서 뭐예요? 극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점에서 뭐야? 기울기가 최대로 내려가는 요 점은 어떻게 되니 얘들아? 여기 어떻게 돼? 기울기가 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분위기 바꿔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죠? 우리는 요 점을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이 점을? 뭐라고 하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변곡점이라고 하죠. 변곡점이라고 하고 x축과 이렇게 도함수가 두 점에서 만날 때 얘의 축에 해당하는 이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고 3차함수의 그래프인 y는 fx라고 하는 이 3차함수의 그래프는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극대와 극소를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길이가 같으면서 여기 변곡점이 위치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의 값을 이렇게 찾게 돼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요 점과 요 점에서의 도함수의 값이 같죠. 그럼 얘가 쭉 내려가서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쭉 내려가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떨고? 당연히 같을 거고 당연히 요 점과 요 점도 당연히 얘하고 얘도 뭐예요?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얘네 둘도 연결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길이가 같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일단 첫 번째로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아마 3차함수 비율관계 설명을 해줬을 텐데 꼭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할 테니까 문제 풀 때 좀 활용을 해보면 돼요. 요거는 그냥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얘는. 없어도 문제는 풀려. 근데 알면 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변곡점을 지나게 이렇게 직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얘는 y는 gx.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fx 얘는 gx야. 얘 몇 차 함수예요?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 fx는 몇 차? 3차. gx는 1차. 얘는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렇지? 근이 몇 개니? 3개.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 x좌표가 이 방정식의 근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내가 알파, 얘를 베타, 얘를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러면 알파 플러스 변곡점 플러스 베타 한 거는 뭐예요? 이 방정식의 세근이 뭐야? 세근의 뭐야 지금? 합. 얘는 뭐야 그러면? 요거라고.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이 변곡점을 중심으로 얘하고 얘가 길이 중점이 요 변곡점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어때요? 당연히 같을 거라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 2 한 개. 중점이 뭐예요? 변곡점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건 뭐와 같다? 2 곱하기 변곡점과 같다. 오케이?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변곡점 곱하기 2니까 변곡점에다가 곱하기 몇 하면? 3 하면 얘가 뭐와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세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변곡점 x좌표 곱하기 3과 같다. 이런 거.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얘가 y는 fx y는 gx 요점 x좌표가 알파 요점이 베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방정식의 fx는 gx 요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뭐가 돼요? 알파 플러스 몇 베타? 2베타. 얘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뭘 가지니까? 중근을 갖게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리가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볼까? 요거 좀 기억해야 되죠. 이렇게 있을 때 요점이 변곡점이죠, 얘들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접선, 여기서 접선, 이렇게 갔어요. 얘가 변곡점이야, 3차 함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고, 그지? 작년에 이거 설명했던 기억나니? 작년에 다 증명했을 텐데 이거 아닌가? 했을 텐데 아닌가? 근데 2학년 1레벨 처음 할 때는 설명 안 하나? 갑자기 헷갈리네. 요 길이도 같고 요 길이까지 다 같은 거예요.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해야 돼. 알겠죠? 여기 극대값, 변곡점, 극소값, 그 다음에 얘의 교점 이렇게 있지. 그러면 여기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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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된다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요거 하나와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강제로 기억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요거랑 그 다음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근데 요 비율 관계 1대 루트 3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요 변곡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어주면 요 변곡점과 극소값에서 여기와 요 교점의 좌표가 있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3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비율 관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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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그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변곡점을 지나게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이런 선을 그었을 때 여기와 요 교점 사이의 간격의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을까요?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그어져. 접점이 이렇게 그어졌어. 그럼 얘하고 기울기 같게끔 이렇게 기울기 같아야 되는데 슉 다시 그려. 기울기를 갖게 그리기가 힘드네.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내려가. 이렇게 접선이야. 뭐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오케이? 얘가 여전히 3차 함수야. y는 fx, 얘가 y는 gx 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를 뭐 x는 k 라고 한다면 요거 때 요거 몇 대면? 요거는 뭔가 알게 요거 뭔가 좀 비틀어두니까 좀 헷갈리죠. 요게 직선인 거죠. 요게 접선이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물어본 게 뭐야? 이것 때 이걸 물어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 때 이건 몇 대면? 1대 2가 된다. 그렇죠.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K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우리가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생각하면 fx-gx 얘는 최고치 한계수는 몰라. a가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x-알파에 x-베타의 뭐 제곱의 형태로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이렇게 됐을 때 얘하고 요 놈과 기울기 같은 요 접점에서의 k 값을 구하라고 하면 k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다? 여기가 1대 2니까 내분점 3분의 해주면 어떻게 되냐? 베타에 플러스 2알파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요 접점에서의 x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3차함수에서의 어떤 비율 관계 정도를 설명을 했고 사실은 이 정도만 해도 난 충분하다고 생각해. 이 정도만 우리가 잘 원활하게 쓸 수 있으면 사실은 다 문제 푸는 데는 사실 지장이 없을 거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비율 관계를 모른다. 모르면 문제를 못 푸냐? 그건 아니야. 풀 수는 있어. 다만 이걸 알면 조금 더 문제를 빨리 풀고 접근할 수 있다. 생각보다 어떤 문제에서 비율 관계를 풀었더니 바로 그냥 답이 나와.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 정도는 그냥 좀 잘 생각을 해놓고 문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3차 함수, 사실 4차 함수도 있거든? 근데 4차 함수는 다음 시간에 뭐 좀 생각이 나면 좀 더 해주고 이렇게 할게요. 근데 3차 함수가 훨씬 중요해. 많이 쓰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되고, 유형 몇 개 있냐? 유형 21개? 네, 21개가 있으면 지금 한 30분 남았으니까, 예, 그래도 다 해야지 뭐, 일단. 뭐, 셋만 하자, 셋만. 일단 대표 문제들 일단 한 문제씩 쭉 풀고, 셋만 마무리하자. 춥니? 대표 문제 한 문제씩 쭉 풀어봐봐. 이거를 꺼진 미역을 누르고 1시간을 꺼지.